자,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의 힘. 자, 일단은 어떤 걸 유체라고 하니? 흐르는 물체를 통틀어 유체라고 하지, 그치? 그러면 액체나 기체 모두 유체를 볼 수 있지. 근데 보통은 유체역학은 액체를 90% 이상 다루고 기체를 안 다루는 건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의 기체는 연력학에서 다뤄, 연력학. 그러면 일단 유체부터, 유체 몇 가지 확인해보자. 첫 번째, 압력. 자, 원래 압력의 정의가 뭐냐면 압력이란 프레셔,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이야. 압력이지. 단위는 뭘 써? 뉴턴 퍼 힘을 면적으로 나눴으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지. 물론 파스칼도 써. 근데 이제 우리는 MKS 표준 단위 쓸 거니까 그냥 뉴턴 퍼 제곱미터만 쓸게. 굳이 파스칼은 쓰지 않을게.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힘에 대해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힘 F는 파스칼처럼 PA 이렇게 되지. 자, 압력은 면적분의 힘. 그래서 그 면적에 작용한 힘을 압력과 면적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중학교 때.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다 이렇게 배우고서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좁아지면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지.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똑같은 힘이 작용해도 면적에 따라 압력이 변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종이를 뚫을 때 야, 손가락이 잘 뚫리냐, 송곳이 잘 뚫리냐? 송곳. 왜? 송곳 뾰족하니까 면적이 되게 좁지. 그러니까 압력이 되게 커진다고. 적은 힘으로 큰 압력을 낼 수 있는 게 송곳인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 눈이 만약에 이만큼 쌓였어. 또는 뭐 에스키모인들은 뭐 신고 다녀? 눈밭을. 설피라고 해서 신발에다가 왜 테니스 라켓처럼 생긴 걸 이렇게 신고 다녀. 이렇게 발 빠지지 말라고. 왜? 면적이 커지면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넓은 뭐 한강 있어. 한강이 너무 며칠 동안 추워갖고 한강에다 꽁꽁 얼어붙은 거야.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고, 야, 이거 한강 내가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게 다 얼어갖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호기심에 반쯤 왔는데 갑자기 쩌저적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일단 엎드리거나 누워야지. 왜? 면적. 그러니까 봐봐. 내 발에 내 몸무게가 집중돼 있으니까 얼음에 가하는 압력이 크겠지. 근데 내가 눕거나 엎드리면 일단 기어 나와니까 일단 누워보자. 엎드렸어. 엎드리면 어떻게 돼? 내 몸무게가 넓은 면적으로 펴지니까 거기에 작용한 그 얼음면에 작용한 압력이 작아진다고. 그러면 깨지지 않거나 깨지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겠지. 그럼 얼른 엉금 조심히 기어 나와야겠지, 그렇지? 포기하면 안 돼. 자,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다. 자, 두 번째, 밀도. 자, 이것도 이제 중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어. 보통 화학에서는 덴시티라고 하는데 물리에서는 이제 그 로라고 표현해. 그 로. 그리스 문자 P에 해당하고 발음을 로라고 하지. 자, 밀도는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지. 부피분의 질량. 단위는 뭘 쓰지? 우리는 MKS 표준 단위 쓰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씁니다. 이거 좀 중요해. 확인해 볼 게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질량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질량은 밀도와 부피의 곱, 로 V로 정리할 수 있지, 이렇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야, 요만한 솜사탕이 무겁냐? 쇠가 무겁니? 쇠가 훨씬 무겁지, 왜? 이건 밀도. 같은 부피당 분자수가 질량이 훨씬 큰 거야. 훨씬 무거운 거라고. 이제 이런 착각들을 해. 그럼 봐봐. 1kg의 솜이랑 1kg의 쇠랑 누가 더 무거워? 쇠가 아니지. 솜도 1kg, 쇠도 1kg. 똑같지? 둘 다 1kg이잖아.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고. 솜 1kg도 1kg이야. 10N. 쇠 1kg도 1kg 10N. 대신 솜은 훨씬 클 거고 쇠는 작겠지. 헷갈리면 안 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밀도와 부피의 곱을 이용하면 질량도 알아낼 수 있지.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럼 당연히 얘를 이용하면 중력을 어떻게 표현해? 중력은 mg니까 어떻게? 로 v g 이렇게 로 g v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위를 좀 확인해 볼게. 이거 지우고. 단위. 우리가 보통 물의 밀도는 얼마 알고 있지? 이건 얘를 들고 그냥 지울 거야. 물의 밀도 얼마 알고 있어? 보통 상식적으로 물의 밀도는 1이야. 그치?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라고. 근데 우리가 쓰는 단위는 g과 센티미터가 아니고 킬로그램과 세제곱미터를 쓴다고.
고쳐야 돼. 자, 고치는 방법 봐. 1g 얼마?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지. 그치? SI 접두어 킬로가 10의 3승, 1000을 의미한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쉬워. 근데 1세제곱센티미터 뭐야?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다?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R을 헥타르 이런 거 배우면서 이런 거 연산하는 거. 물론 이거보단 좀 쉽지만, 어떤 초등학교 수준이야, 사실은. 근데 애들이 은근 헷갈려 한다. 은근 잘 틀려, 이걸. 이거 얼마야? 몇 세제곱미터야? 마이너스 6승이지. 그렇지. 잘했어. 이거 은근 많이 틀려. 4승인가? 3승인가? 8, 막 이래. 자, 얘는 봐봐.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잖아. 그러니까 1cm를 3번 곱했으니까 1의 세제곱 센티미터고, 얘는 요만한 부피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자, 봐. 그러면 미터로 고쳐볼게. 0.01m 곱하기 0.01m 곱하기 0.01m란 말이지. 그럼 얼마? 공이 3개.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라고. 자,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퍼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지. 그럼 얼마? 10의 3승 또는 1000kg 퍼 세제곱미터라고. 자, 우리가 보통 물의 밀도는 편의상 우리가 이제 작은, 사실 효율적인 단위지. 이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에서 보통은 물의 밀도는 1이라고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SI 표준 단위, MKS 표준 단위를 쓰기 때문에 물의 밀도는 얼마로 계산한다? 1000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그냥 외워. 1세제곱센티미터가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라는 걸 그냥 외워버려. 왜 외워야 되는지 이따 얘기해 줄게. 중요해. 자, 그래서 물의 밀도는 1g 퍼 세제곱센티미터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 단위는 1000kg 퍼 세제곱미터야. 알았지? 그냥 외워. 외웠지 이제? 자, 비중을 보자. 이걸 왜 외워야 되는 비중을 설명하고 얘기해 줄게. 자, 비중이라는 건 물의 밀도 1이지. 1 또는 계산 단위는 1000이지. 그치? 물의 밀도 1로 나눈 물체의 밀도를 비중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밀도분의 밀도니까 단위가 생겨 안 생겨? 단위가 위아래 약분돼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단위도 없어. 단위가 없어 이렇게. 그럼 봐봐. 이를 종합해서 예제를 하나 들어보자. 잘 봐. 예를 들어서 비중이 2야. 그럼 밀도가 얼마인 거야? 2g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우리의 계산 단위는 얼마? 2000kg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비중이 0.6이래. 그럼 밀도가 얼마지? 밀도가 0.6이고 우리 계산 단위는 얼마? 600kg 퍼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걸 한번 줬었어. 문제 내신 문제는 종종 나오는 건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비중이 3인 물체의 부피가 500 세제곱 센티미터였대. 그럼 얘의 질량이 얼마냐 이거지. 그럼 얘의 질량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물어봤지만 일단 질량을 먼저 구해야 중력도 알아내고 뭐 부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밀도는 뭐와 뭐의 곱이랬어? 질량은 뭐와 뭐의 곱이지? 밀도와 부피의 곱이지. 이렇게. 그럼 봐봐. 비중이 3이니까 밀도가 3이고 계산 단위는 얼마인 거야? 3000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500 하고 이걸 뭘로 바꾼다고?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로 바꾸라고.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세제곱미터다. 이거 외워버려. 자,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공 지워지지. 3, 5, 15니까 얼마야? 0.15니? 0.15kg이 되겠네. 맞아? 1.5다, 그치? 1.5네, 1.5. 3, 5, 15. 그러네. 바보. 1.5kg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중력은 어떻게 했어? 15N이 되겠네.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되셨나요? 굳이 안 적어도 되겠지? 확인해 두십니다. 자, 그럼 이제 유체 압력으로 가자.
유체 압력. 일단 기본적으로 유체 압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지? 얘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 야, 물속에서 공기방울이 어떻게 생겨? 둥글게 생기지. 왜? 내가 물속에 하면 물방울, 공기방울로 내가 숨을 내쉬는데 보글보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왜 둥글게? 물속에서 유체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딱 균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둥근 모양이 생기는 거야. 일단 유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 풍선을 불면 어떻게 돼?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커지잖아. 물론 풍선은 기본 모양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풍선이면 똑같이 늘어나지, 그치? 유체 압력,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압이든 기압이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유체 압력을 구체적으로 볼게. 자, 이렇게 생긴 수조가 있고, 그림이 안 되냐 오늘? 이렇게 수조가 있어. 자,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놨어. 자, 그 다음에 이 물을 담아놓은 데서 여기서 구멍을 뽕 뚫었더니 위쪽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왜 위보다 아래가 멀리 나가냐 이거지, 그치? 물의 압력, 수압이 더 세기 때문이지, 그치? 그럼 왜 수압이 더 센지 확인해 보자고. 자, 일단 중력가속도는 G지. 자, 그 다음에 밑면적을 A라고 할게. 자, 수면으로부터 이 첫 번째 높이를 H1이라고 하고, 수면으로부터 두 번째 구멍까지 높이를 H2라고 해보자. 첫 번째 높이는, 이 높이는 H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2야. 여기가 H2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적을 이렇게 나눠볼게. 어차피 여기가 A면 여기도 요 면적도 A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유체 밀도는 rho라고 하고, 요 부분을 갖다 그냥 내가 따로 떼어서 요 부분의 질량은 M, 그 다음에 부피를 V라고 해볼게. 이렇게 내 맘대로 정한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사실은 물론 이제 대기압이 있지만, 대기압이 P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단 그냥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서 수압만 따져보면 여기서 P1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여기에서는 구멍 쪽으로 작용하지, 그치? 여기서 압력을 P2라고 했으면 이 P2도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 구멍으로는 이렇게 작용하겠지, 그치? 면의 수직으로. 자, 그러면 P1과 P2에 대해서 정리해보자고. 자, 일단은 P1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면적은 A고 힘은 일단 F로 써줄게. 근데 실제 이 힘은 왜 생긴 거야? 이 A라는 면적, 요 면에 이 M이라는 물의 무게, 중력 때문인 거죠, 중력.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mg로 바꿀 수 있겠지, F 대신. 그럼 봐봐. 자, 질량은 뭐와 뭐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옆에 있네. 질량은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중력값을 써줄게, 이렇게. 왜 V를 뒤에 써줬냐면 쪼개려고. 부피는, 야, 원구등의 부피 어떻게 구해? 밑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부피를 밑면적 곱하기 높이로 분해해 볼게. 자, 그럼 얘는 rho g 하고 밑면적이 얼마? A, 높이는 h1. 그럼 rho g, 1이 되겠네. 그래서 a분의 rho g, 1이 된다고. 그러면 a가 슉 짜져. 결국 누가만 남아? rho g h1이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P2의 압력은 어떻게 됐어? 유도와 과정 다 생략하고 결과만 알면 rho g h2가 되겠지. 무슨 소리냐? 봐봐. 결론은 지금 이걸 물이라고 하면 이 rho는 물의 밀도잖아, 그치? 얘가 지금 새 나는 과정에서 물의 밀도가 변하지 않지, 그치? 여기서는 물이 샌다고 이 새는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다른 물질로 변해 밀도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밀도는 뭐야? 상수야. 정해진 값이라고. 당연히 지표에서 얘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의 관성력은 물투에서나 자세히 물어보지 상대성 이론이 아니면은 잘 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냥 유체역학에서는 당연히 G도 그냥 상수로 취급해도 된다고. 지표에서 중력가속도 항상 일정할 거니까. 맞아? 그럼 얘도 상수, 얘도 상수. 그러면 압력 P1은 누구에만 비례하는 거야? H1.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또는 뭐 깊이에만 비례하는 거라고. 압력은 깊을수록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클수록 세지겠지. 그럼 당연히 얘도 뭐야? P2는 로우 G H2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알 수 있는 건 결론. 유체 압력은 기본적으로 면적분의 힘은 맞아. 면적분의 힘으로 정리를 하고 이때 물체 모양과 물통의 모양과 상관없이 항상 뭐 둘이 상수이기 때문에 로즈 H 이렇게 수면으로부터의 뭐에 깊이에만 비례한다고. 아이고 이렇게 수면으로부터의 깊이만 비례한다고.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깊이에만 비례한다고. 되시나요? 요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댐이 있어. 댐이 왜 밑바닥이 아침이라 그리면 안 돼. 댐의 밑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보통은 위보다 아래쪽이 어때? 더 두껍게 건설을 한다? 그 이유를 볼까? 자, 얘를 이렇게 볼까? 이렇게 놓고 대충 이렇게 할게. 그리고 여기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야.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거야. 얘네 논술에서 막 이런 거 물의 부피를 적분하시고 이런 것도 막 내고 그랬거든. 자, 일단 중요한 건 봐봐. 이렇게 생긴 댐이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물이 압력을 가하겠지. 왜? 유체 압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지. 근데 봐봐. 압력이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압력도 증가하지. 그러면 이 면에 작용하는 힘도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를 더 두껍게 만든다고. 그럼 정량적인 크기 구해볼게. 여기는 높이를 라지 H라고 하자. 뭐 굳이 라지 H, 그냥 스몰 H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대기압이 있으니까 대기압을 P0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 수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수면의 대기압 P0가 작용을 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물의 밀도를 로우라고 할게. 중력가스전 G라고 하자. 그러면 얘의 압력을, 평균 압력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깊이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얘는 압력 그리고 높이 그래프야. 그러니까 뭐 높이 깊이 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이 H가 0일 때 압력은 얼마가 돼? 여기 압력은 대기압 P0가 되지, 그치? 맞아? 그러면 얘가 쭉 증가하겠지, 일정하게. 1차 함수로. 언제까지? H까지 증가하겠지. 그럼 H의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로우 H 아니지. 수압이 더해지지. P0 플러스 로우 G H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평균 압력은 어떻게 될까? 평균 압력. 평균 압력은 P바지. 그럼 P바는 어떻게 되겠어? P0 2분의 뭐야? P0 플러스 로우 G H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 P0 플러스 2분의 로우 G H가 되겠지. 이렇게 평균 압력이 되겠지. 그럼 이 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론 힘은 그냥 여기다 면적을 곱하면 가장 아래쪽에 큰 힘이 발생하고 위쪽에 뭐 작은 힘이 발생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A에 작용한 평균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평균 힘 F바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P0 플러스 2분의 로 G H 전체 얼마를 곱하면 돼? A를 곱하면 평균 힘까지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되시나요? 자, 일단은 뭐 유체 압력은 뭐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깊이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파스칼의 원리와 부력까지 가자. 자,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원리는 유압장치라, 유압장치. 이 압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야.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파스칼을 쓰는 거고. 유압장치라는 건 유체를 이용한 도구야. 도구를 왜 쓰니? 도구를 쓰는 이유.
힘을 줄이기 위해서지, 그치? 도구를 사용하면 편해. 힘이 준다고. 대신에 뭐에 손해를 봐? 변이, 거리에 손해를 보지. 항상 에너지 보존 앱스의 한 일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되지. 손실력이 없다면, 마찰력이나 이런 게 없다면. 자, 유압장치는 바로 뭐냐? 유체를 이용한 도구야. 자,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어.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런 장치가 있고, 여기에 유체를 넣어놨어. 이렇게. 그럼 보통 항상 수면이 어때? 수위가 같은 높이를 유지하지. 왜?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으로 항상 같을 거거든. 항상 같아.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세면 이리로 넘치겠지.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세면 이리로 넘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항상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 건 같은 압력이 작용한다고. 요 원리를 이용한 거야. 봐봐. 그러면 요 면에 작용한 힘을 F1이라고 하고 요 면에 작용한 힘은 F2라고 하자. 근데 요 면의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요 면의 면적을 A2라고 할게. 그럼 둘의 압력 P0는 어떻게 되겠어? A1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A1분의 F1 분의 equal A2분의 F2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봐봐. 만약에 면적비가 만약에 A1 대 A2의 비가 1대 10이야. 그럼 F1 대 F2의 비도 얼마? 1대 10이겠지. 무슨 소리냐? 면적이 10배면 내가 10분의 1의 힘으로 10을 들 수 있다고. 얘가 100N이야. 그럼 얼마면 돼? 난 10N으로 누르면 100N 힘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도구란 말이지. 이해돼? 대신에 이제 이건 이상 유체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얘는 압축이 안 되는 유체야. 밀도가 로고 압축이 안 돼. 비압축성 유체인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눌러도 부피가 줄지 않아.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H1만큼 내려왔대. 그럼 총 부피가 얼마? 1이 되겠지? A1, H1. 그럼 얘는 얼만큼 올라갔어? 부피가 같은 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 H2만큼. 조금만 올라가겠지? 왜? A2와 H2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피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적은 힘으로 많이 밀어야 큰 힘으로 조금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유체를 이용한 도구. 대표적인 얘가 자동차 브레이크야. 봐봐.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는 특수 제작된 자동차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운전을 하는데 대신에 브레이크를 뭘로 잡냐면 운전석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놔서 땅바닥이 보여. 그래서 내가 차를 가다가 멈추려면 되게 아래다가 발을 넣고서 발로 이렇게 멈춰 세워야 돼. 이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할게. 그럼 봐봐. 내가 천천히 차를 몰고 가다가 조그만 자동차야.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서부터 이 뚫려있는 구멍에다 발을 넣어서 그러니까 길바닥을, 움직이는 길바닥을 빡 발로 받아서 이렇게 버텨야 겨우 쓸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온 체중을 실어도 웬만하면 쓰지 않지. 근데 실제 자동차, 버스 같은 경우에 이 거대한 버스도 운전기사 아저씨가 발로 조금만 밟아도 빵 하고 쓴단 말이지. 왜? 예를 들어서 면적비가 1대 100인 브레이크 시스템인 거야. 그럼 사람이 여기서 1로 밟지? 그러면은 4개의 바퀴에 넓은 면적의 그 피스톤이, 그러니까 사람이 발로 밟는 곳의 피스톤은 작아. 그러니까 면적이 작고 4바퀴에 작용하는 피스톤 면적은 되게 넓어. 100배라고 할게. 그럼 사람이 10N으로 밟으면 어떻게 돼? 4바퀴에는 1000N 힘이 발생하면서 빵 하고 멈추는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거지. 뭘 이용한 거야? 유압장치. 대신에 사람이 밟는 깊이가 깊어야 얘는 정말 몇 미리 안 돼.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바퀴 안에 둥근 디스크 원판이 또 들어있어서 캘리퍼라는 애가 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를 빡 잡아. 그럼 강력한 힘으로 돌아가는 애를 이렇게 잡으면 멈춰버릴 거 아니야. 마찰력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차를 세운다고. 고성능 자동차들은 브레이크가 좋아서 막 발냄새만 맡아도 멈춘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어른들이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유압장치. 대표적인 얘가 자동차에 뭐라고? 브레이크. 그래서 발로 살짝만 밟아도 차는 뻥 하고 강력한 힘으로 정지할 수 있단 말이지.
바로 유압장치를 이용한 거야. 됐지? 자, 마지막.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유레카지. 바로 물체를 뜨게 하는 힘. 부력에 대한 정의야. 부력. 이게 낚시 문제 엄청 나왔다고. 요번 수능 19번에 이거 겁나 틀렸어. 왜? 낚시 문제 냈는데 애들이 미끼를 덥석 물어갖고 1번 그 체크해서 틀린 애들 되게 많거든. 자, 일단 부력이 뭔지 상황을 보자. 이렇게 생긴 수조에 유체를 담아놓고 물이라고 할까? 어떤 물체를 담갔더니 얘가 천천히 떨어지더래. 천천히 가라앉는 걸 찰칵 찍어서 캡처한 거야. 스샷 찍은 거야. 자, 그럼 잘 봐. 보통은 떨어지는 물체는 G,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굉장히 1초의 속도가 10씩 증가한다고. 굉장히 빠르다고. 사실 자유낙하 운동은 굉장히 빠른 거야. 엄청난, 굉장히 큰 가속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가속도가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뭐 고성능 자동차에 뭐 엄청 빠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는 굉장히 큰 가속도인 거라고. 자, 얘는 천천히 꼬르륵 하면서 떨어지더래. 그럼 얘는 왜 천천히 떨어지냐? 물속에서. 물의 저항력을 무시하더라도 물로부터 뭘 받아? 뜨게 하는 부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력을 연직 아래로 받지만 위쪽으로, 항상 수면 위쪽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 부력을 받으니까 합력이 작아져서 FMA. 합력이 작으니 가속도도 작겠지. 천천히 떨어진단 말이야. 자, 그럼 잘 봐. 얘에 작용한 압력을 벡터로 표시해 볼게. 자, 여기서는 압력이, 자, 유체 압력은 어느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댔어. 자, 여기서는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적용하겠지? 요렇게 적용한다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적용한단 말이지. 뭔가 다름이 보이지? 유체 압력이 뭐에 비례한댔어, 아까? 로 GH,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한댔잖아, 그치? 그러니까 높을수록, 깊을수록 압력이 커진다고. 근데 얘가 정사각형의 정육면체. 그러면 양옆의 압력은 어때? 항상 어때? 같지? 그러니까 요 압력과 같고, 요 압력과 같고, 요 압력이 같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양변에서 양옆의 압력은 상쇄돼 버려. 전문용어로 뭐지? 퉁. 얘랑 퉁치면 되잖아. 자, 그러면 얘랑 퉁쳐버리면 뭐만 생기냐?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아래에서 뜨게 하는 압력이 발생하는데 항상 아래에서 뜨는 압력이 더 세. 왜? 부력은 그렇지. 수면으로부터 높이, 깊이에 비례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르는 정량적인 힘을 구해보자. 자, 여기서 누르는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여기서 누르는 압력을 P2라고 하고, 요 밑면적을 A라고 할게. 자, 중력 가속도는 G, 유체 밀도는 로, 물체 밀도는 로 제로, 질량은 M 제로, 부피만 라지 V라고 할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여기는 H1, 아랫면까지 높이를 H2라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 볼게. 그럼 부력이라는 건 결국 뭐야? 시그마 F지? 합력이지? 얘와 얘의 합력이지? 델타 F지? 시그마 F 또는 델타 F지? 그냥 F라고 쓸게. 그럼 부력은 뭐와 뭐의 합백이야? 아랫면에서 압력 P2A와 위에서 누른 압력 P1A의 차가 바로 부력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는 로 G 하고 H2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거기에다 면적 A를 곱해주면 되지. 이게 P2인 거지? A를 앞에다 써줄게. H를 묶어줄 거라. 그럼 로 G,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로 G, 1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로 G A를 묶으면 어떻게 돼? H2-H1이래. H2-H1이 뭐냐? 물체의 높이잖아. 그럼 물체의 밑면적과 높이 곱이네. 물체 뭐야? 부피네. 어떤 부피냐? 여기서 좀 신경 써야 될 건 그냥 부피가 아니고 얘는 다 잠겨있지? 물체에 잠겨있는 잠긴 부피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자, 이렇게 생겼어. 얘가 요만큼 잠겼더니 4분의 1V 잠겼더니 부력이 2N이었대. 여기 이제 올해 수능에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선생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만 확인할게. 그러면 2분의 1V가 잠기면 부력이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V당 2N이니까 얘는 잠긴 부피의 비례하지 정비례. 그럼 얼마? 4N이 부력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두 번째 상황. 자, A와 B가 있어. 요번에는 똑같은 물 속에, 똑같은 유체 속에, 밀도가 로인 똑같은 유체 속에 부피가 똑같은 A와, 얘 V야. 부피가 V인 A와 부피가 V인 B가 있는데, A는 가라앉아 있고 B는 반만 잠겨서 떠 있대. 그럼 여기서 부력은 누가 더 크니? 부력은 누가 더 커? 당연히 A가 더 커. 왜? 뜨고 가라앉고는 부력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야. 얘의 중력과 부력과 관계 있는 거지, 둘의 부력과는 관계 없는 거라고. 얘가 부력이 아무리 작아도 중력이 작으면, 중력이 부력보다 작으면 뜨는 거고, 얘는 부력이 아무리 커도 얘의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가라앉는 거야. 얘는 지금 몇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지? 중력과 부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이고, 얘는 중력과 부력이 평형이 되겠지, 그치? 그런 힘의 평형 관계도 세울 수 있어야 돼.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 물 속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을 구겨 놓으면 가라앉는다? 근데 얘를 배 모양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떠. 왜 떠? 배 모양으로 만들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이 안이 빈 공간이지만 물 안에서 보면 이만큼이 다 어떻게 돼 있어? 물 안으로 들어와 있지? 그러니까 물 속에 잠겨 있는 부피가 돼버린다고. 부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잠긴 부피에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중력보다 부력이, 둘의 중력은 똑같아. 근데 중력보다 부력이 작으니까 가라앉지만, 얘는 중력과 부력이 같으니까 뜨는 거야. 물론 더 깊이 넣으면 첨벙하고 위로 올라오겠지. 왜? 부력이 더 커지면 위로 물 밖으로 밀어낼 거니까. 되시나요? 배가 몇천 톤 되는, 몇만 톤 되는 큰 배가 어떻게 뜨겠어? 그 엄청난 무게의 중력과 같은 부력이 발생하기 때문인 거라고. 부력은 잠긴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되셨나요? 이해됐지? 자, 끝이 아니야, 사실은 이게. 왜 이게 유레카인지 설명해 줄게. 그러면 유레카를 왜 외쳤는지 보자. 봐. 로 V가 뭐냐고, 로 V. 로 V. M이지, M. 이 M은 누구의 M이야? 물체의 질량은 M0야. 그러니까 이 M은 뭐냐? 누구의? 물의 무게야. 어떤 물의 무게지? 이거 말 잘 이해해야 돼. 물체의 잠겨있는 부피만큼의 물의 유체의 또는 물의 무게라고. 오브지? 물체에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그러니까 이 V만큼 잠겨있는 그러니까 물을 V만큼 뜬다면 그 V만큼 뜬 물의 무게가 바로 뭐야? 작용하고 있는 부력의 크기와 똑같은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확인을 하면 여기다 예를 들어줄게. 물을 가득 이렇게 채운 수조가 있고, 물을 가득 채웠어. 찰랑찰랑하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가득 채워놨어요. 이 상태에서 넘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용기를 밖에 더 뒀대나. 여기다 어떤 물체를 넣었어. 이 물체의 부피가 V였대. 그럼 물이 얼만큼 넘치겠니? 물체의 부피 V만큼 넘치겠지, 그치? 그럼 얘도 V가 될 거라고. 그럼 이 V의 유체 또는 유체의 무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부력의 크기가 되는 거라고. 되시나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또 작용 반작용을 따질 수 있지, 그치? 물이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이 부력이잖아. 반작용은 물체가 물을 아래로 누르는 힘이 반작용이 되겠지, 그치? 주어 목적어 바꾸면 되고.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이게 이제 유레카가 이거지. 왜 왕관이 짝퉁인 걸 알아낸 거야? 아르키메데스가 왕관 장인한테, 야,
금을 주고서 최신 트렌드의 왕관으로 만들어 왔어. 그랬더니 딱 쓰고서 마음에 드는 거야. 좋아. 근데 갑자기 왕이면 돈도 많을 텐데 가진 것도 많을 텐데 욕심도 많아갖고 의심이 많은 거지. 이게 짝퉁이면 어떡하지 싶은 거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불러다가 야, 이 짝퉁인지 알아내. 못 맞추면 죽어. 그럼 진짜 죽잖아.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야, 죽겠네.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왜 그럴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목욕 문화가 발달돼 있으니까 욕조에 물을 담가놓고 몸을 이렇게 담그다가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뛰쳐나갔다는 변태 중년 아저씨의 알몸 러쉬지. 그럼 잘 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똑같이 이렇게 넘치는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놓고 똑같은 용기에 정확하게 같은 양의 물을 딱 넣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뭘 넣었어? 왕관을 넣고 여기에다는 똑같은 질량의 금덩이를 넣은 거지. 그럼 둘 다 무게가 똑같겠지. 질량도 똑같고. 그럼 당연히 순금이면 부피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밀도가 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물이 얼마큼 넘쳤어? 물이 많이 넘치고 얘는 적게 넘쳤다고. 이 왕관에 부피가 좀 더 큰 은을 섞은 거라고. 그러니까 짝퉁인 거 알아낸 거지. 그치? 결국 왕관 장인은 아르키메데스 덕에 죽었겠지. 그러니까 권선징악이야. 잘못하면 죽는 거야.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여기 이제 물이 있어. 물이 있고 여기에 뭐가 떠 있냐면 이렇게 얼음이 떠 있어. 이게 그 유명한 뭐지? 빙산의 일각이지. 빙산이야. 이때 얘 높이를 H1이라고 해볼게. 만약에 얘가 녹아. 저 빙산, 얼음이 완전히 녹았을 때 높이를 H2라고 해보자. 그러면 완전히 녹았을 때와 그 녹기 전에 이 H1과 H2 이게 어때? 같아 달라?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물어보면 고민하지. 같지? 왜 같아? 화학으로 설명하면 이건 초등학교 화학으로 설명하면 이게 뭐야? 얼음 얼면서 부피가 10% 증가야. 0.9%, 10%, 약 10% 증가해. 녹으면 다 10% 줄어. 그러니까 얼만큼 딱 이렇게 튀어나온 만큼 줄어버리니까 그냥 여기를 딱 잘라서 요대로 여기 딱 들어가 버린다고. 중력과 부력으로 생각하면 잘 봐. 얘는 질량이 M0가 그 다음에 부피가 총 부피가 얼음의 부피는 V0고 얼음의 밀도는 ρ0야. 자, 물의 밀도는 ρ라고 하고 요 잠겨있는 부피 있지? 잠긴 부피만 라지 V라고 해볼게. 그럼 중력과 부력의 평형. 얼음의 중력은 얼마? 얼음의 중력은 M0G지? M0G가 ρG 잠긴 부피 V가 될 거고. 그럼 M0 대신 뭘 쓸 수 있어? ρ0 V0G가 어떻게 돼? ρ 이렇게 모양 같게 써줄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G 지워지면 어떻게 돼? 얼음이 녹으면 ρ0가 뭘로 변해? 로로 변하지? 그러면 V0가 뭘로 변해? V, 잠긴 부피만큼으로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 수위는 변함없이 이렇게 되겠지. 되셨나요? 자, 아르키메데스 원리 여기까지 정리.